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레나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라이브러리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은 과학 분야를 위한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매플롤립, R과 같은 도메인 특화 언어와 자바, C와 같은 범용 언어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통계, 머신러닝, 자연어, 이미지, 시각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기반의 인터랙티브 프로그램 환경인 주피터 노트북으로 쉽게 또 코딩을 할 수 있고요. 파이썬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어, 파이토치, 케라스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이썬과 머신러닝인데요. 파이썬은 뛰어난 확장성과 연계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역을 넘어 머신러닝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용이하고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연계가 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해드리자면은 확장성과 연계 호환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미 기존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툴을 만들었겠죠. 근데 거기에 파이썬을 가지고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이 넓어지게 되고 또한 연계 호환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딥러닝 관련 튜토리얼과 설명 자료들이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 시점에서 딥러닝을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는 파이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데이터 분석 배울 건데 혹시 어떤 언어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도 많이 했었고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R도 데이터 분석에서 유명한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R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배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일단 두 가지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R 같은 경우는 통계 기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시각화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의료에서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성과 연계 호환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는 바로 파이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처음이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파이썬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우신다면 파이썬, 그런 다음에 또 배워야 한다면 R을 추천드리고, 근데 또 그 회사에서 R을 또 주 언어로 쓴다고 한다면 물론 R부터 배우셔야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수치 계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Numerical Python의 약자로 대표적인 파이썬 기반 수치 해석 라이브러리예요. 선형대수 연산에 필요한 다차원 배열과 배열 연산을 수행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numpy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라서 저희 강의에서도 그리고 책에서도 첫 번째 장에서 배우게 되죠. import numpy as np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입문 단계에서는 이 공식 홈페이지를 항상 꼭 들어가 보시라 그래요.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이 numpy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울 모든 라이브러리들의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보시라고 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입문 단계에서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 막 이것저것 다 눌러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 더 이상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 라이브러리 판다스인데요. 판다스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예요.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 하나 뽑는다면 전 판다스 뽑을 것 같아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사용 방법은 import pandas as pd. 역시 여러분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세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매플로립입니다. 매플로립은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차트나 플롯으로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매플로립.pyplan 모듈의 함수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그래프를 만들고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시각화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매플로립 라이브러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처럼 그래프도 함께 그려볼 예정입니다. 실습 시간에. import matplotlib.pyplan as PLT로 설정해주면 되고요. 역시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갤러리 부분에서 어떤 그래프들이 있는지 내가 나중에 이거 활용해봐야지 하면서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 15입니다. 15는 방금 앞서 배웠던 매플로릭 기반의 시각화 라이브러리인데요. 유익한 통계 기반 그래픽을 그리기 위해 고급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import 15 as SNS고 정말 꼭꼭꼭 여기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 그럼 진짜 다양한 그래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문 단계에서 시각화 그래프들을 나타내는 사이트를 꼭 들어가라고 항상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아는 만큼 시각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시각화 그래프도 굉장히 많겠죠? 저는 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근데 사이트 들어가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정말 몇 배는 더 많아요, 그래프가. 근데 그거 보시고 나중에 이거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추천드립니다. 지금 옆에서 보이는 건 수완 플랫이에요. 저희 수업 시간에도 배우게 될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인 그래프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클래스 age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겹치지 않고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색깔로 남자, 여자를 판별해주고 있습니다. 가벼운 그래프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한테 주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0원이라는 라이브러리 역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웹데이터 수집 라이브러리 뷰티풀 스프인데요. HTML 및 XML에서 데이터를 쉽게 처리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HTML은 태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백이나 변동이 많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뷰티풀 스프를 이용하면 이러한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하고 데이터를 깔끔하게 추출할 수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뷰티풀 스프가 생각보다 많이 도움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뷰티풀 스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용 방법은 from PS4 import 뷰티풀 스프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옆엔 저희가 함께 실습하게 될 삼성전자 일별 시세 정보입니다. 다음은 파이썬 에디터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에디터란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파이썬의 편리함을 위해 별도의 에디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디터 종류를 아셔야겠죠? 파이참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 전용 에디터이고요. 주피터는 웹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화용 에디터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다목적 코드 편집기예요. 아이들은 파이썬 설치 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에디터인데요. 심화 기능이 좀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코드에는 적합하지만은 이렇게 위에 있는 에디터를 설치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면은 이제 주피터랑 파이참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입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세요. 그럼 바로바로 출력 결과를 한 줄마다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주피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하는 코렘 역시도 주피터 기반입니다. 파이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적절해요. 굉장히 긴, 만 줄 넘는, 1000줄 넘는 그런 코딩을 하실 때는 파이참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십니다. 그렇게 구분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을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파이썬으로 작성한 여러 코드와 실행 결과를 하나의 문서처럼 관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프로그램 코드, 실행 결과, 문서를 통합한 대화형 개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기존의 파이썬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일부 코드만 실행해서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input 25번째, 아웃풋 25번째라고 되어 있죠.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력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핑퐁식으로 내가 입력하면 너가 결과 주고 내가 입력하면 결과 주고 하는 식으로 대화형 개발 환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코드 실행 결과 문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코렘 노트를 보시면 제가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소제목으로 목차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도 삽입을 하고요. PPT를 만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화 시켜서 다 삽입을 했어요. 한 땀 한 땀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하나의 문서처럼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고 문서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글 콜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주피터 노트북이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콜앱은 주피터 노트북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구글 콜앱의 장점은 대부분의 파이썬 패키지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해요. 저희도 따로 넌파일을 배울 때 넌파일 다운로드 받지 않아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구글 아이디와 인터넷만 있으면 장소와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고 코딩이 가능합니다. 제가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래도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할머니 집 컴퓨터로 구글 여셔가지고 이제 콜앱을 활용해서 실습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해서 파일을 쉽게 분로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GPU를 사용할 수 있어 고성능 딥러닝 프로젝트 가능하고요. 주피터 노트북 문서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열어서 함께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사용하고 나시면은 그 뒤로 이걸 좀 자유자재로 활용하셔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말씀을 수강생분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학위 논문을 이 콜앱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일부러 콜앱을 활용했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보려고. 그때 제가 MRI,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 이용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충분히 다 구현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결제를 해서 사용하긴 했어요. GPU 부분에서 무료 사용하면은 좀 GPU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는 결제를 해서 좀 더 큰 GPU를 활용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콜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실습을 진행해 보실 거고요. 저를 한번 믿고 다음 시간부터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